됐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제 날 무시하지 마. 별것도 아닌 게.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아우르면 인생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내일, 내년을 만들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 따위 아예 신경 끄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이 후자의 경우라면요, 언제까지고 평생 스스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고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여기면서 그저 견디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다 듣고 난 뒤 행동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를 구하러 올 사람은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로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알린 심리학자죠. 고 너세니엘 브랜든의 자존감의 6기둥에 담겨있는 깊은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자는 말합니다. 닦아놓고 말해서 자존감을 보다 오래 지니고 있을수록 성취라는 그 결과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네, 여기 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죠. 제 경력에서 최고로 높은 수입료를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안감이 갑자기 치솟았어요. 그 프로젝트 때문인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유명세를 얻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사실 그 전까지 이런 나를 고대했죠. 3년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네, 그날은 그래서 축하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셨고 거나하게 취해서 저한테 일을 맡기려던 사람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당연히 일은 물 건너갔죠. 열받은 파트너들은 저랑 갈라섰고요. 그때 겉으로도 당연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사실 저로서는 안전한 영역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었던 거죠.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원하는 삶 살고 싶어서 노력하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편하니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형태는 다르지만 이거 약간 내 얘긴데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잠재의식, 무의식을 완전히 갈아 끼우기 전 과거에 저도 정확히 이랬거든요. 인생의 소위 골치 아픈 일들은 전부 다 여기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매분, 매초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자기 개념이라는 것과 충돌하거든요. 즉,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그 상황은 정작 여러분을 위해 막 같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스스로를 형편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사람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갈피를 못 잡죠. 그리고 자기 파괴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기껏 정말 힘들게 다이어트를 해놓고 유지 안 되고 기껏 높은 수입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그 돈을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그렇게 다시 안전한 영역으로 막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네, 낮은 자존감은 행복이라는 단어와 완벽하게 반대되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자존감은 왜 낮아지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알려주겠다. 우리라는 인간은 현실에 책임을 지는 것과 책임 회피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감을 잡아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책임지기와 책임 전가 사이의 아슬아슬한 선택들을 우리는 사실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 선택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당신의 정신 저 깊은 곳에 쌓이고 그렇게 쌓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존감인 것이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선택들로 쌓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내리는 정의,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는 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업무하다가 잠깐 삐끗할 수 있잖아요. 어그러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지지할 만한 힘이 없어요. 누군가 만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상대방은커녕 일단 자기 내면을 받쳐줄 기반이 없어요. 내 인생이 잘 되면야 좋겠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남모를 두려움을 품고 사니까요. 이 부분에서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익숙하고 무난한 목표에서 안전함을 찾는다. 이렇듯 쉬운 일에 자신을 가두면 자존감은 반드시 허약해진다. 자존감이 견고할수록 개인적이든 업무상이든 각종 문제를 만났을 때 더 나은 대처 능력을 보인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훨씬 더 빨리 회복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추진력도 더 강하다. 희한하게도 성공한 기업가 중 태반이 과거에 2번 이상 파산을 겪었다. 또 하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야심이 크다. 여기서 말하는 야심이 꼭 직업이나 돈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삶에서 경험하는 것, 즉 정서적, 창의적, 영적 측면에서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바라는 게 적다. 그러니 얻을 수 있는 것도 적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점점 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강화되며,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도 자존감이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걸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란 인간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그리는 이미지, 즉 어떤 형상에 대한 암시적인 기대감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존감이 높거나 낮거나 어느 쪽이든 그런 암시적인 기대감을 점점 실제 현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그 높은 자존감에 걸맞는 현실이 오늘, 내일, 모레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낮으면 그 낮은 자존감에 맞는 현실이 또 계속 생성되는 거죠. 이게 소위 자기 충족적 예언을 실현하면서 사는 겁니다. 교육 심리학자인 폴 토렌스는 이런 암시적인 기대감에 대해 기존의 과학적 증거들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사실 한 사람이 미래에 거둘 성과를 예측하는 데는 그가 과거에 거둔 성과보다 그가 지닌 미래상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변수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운명을 사실 압니다. 나라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아는 내 운명과 현실이 일치하게끔 행동하거든요. 내가 아는 내 운명과 내가 인식하는 현실이 다르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불안해만 하면서 평생 그렇게 그냥 살 게 아니라요. 만약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여러분 잠재의식 차원에서 알고 있는 여러분 운명과 다를 경우에는 현실을 바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개념이라는 건 당신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당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기 개념은 운명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개념은 당신의 운명이 되기 쉽다. 자기 개념에서는 당신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장단점, 가능성, 한계, 강점과 약점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다. 그래서 이 자기 개념은 자존감보다 더 포괄적이다. 어떤 행동의 이면에 있는 자기 개념을 모르고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은 항상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자신을 파괴한다. 은연중에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해 오던 것과 자신이 이룩한 성과가 충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기 두려워한다. 자기 개념이 이렇게 딱 있는데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이뤄낸 그 엄청난 성과를 이제 와서 모두 담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개념을 바꿀 수도 없으니 결국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걸 진짜 확 와닿게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진짜 재밌는 게요, 사람들한테 당신이 진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와 그저 그런 알맞은 기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저 그런 알맞은 기회를 선택해요. 이상하죠? 분명히 진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저 그런 기회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그런 기회를 선택할까요? 엄청 좋은 기회에는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저 그런 기회, 이 정도가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최상의 결과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며 안전한 울타리에 나를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진짜 행복을 소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인생이, 삶이, 미래가, 결과값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저자의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시죠. 딱 까놓고 말해서 자존감을 지니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성취가 드러난다. 자존감의 수준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자존감 수준에 영향을 준다. 당신이 스스로의 정신과 판단을 신뢰할수록 사고력이라는 건 성장한다. 사고력을 발휘해 당신의 행동을 일부러 의식하면 할수록 당신 삶은 더 나아진다. 이게 바로 의식하는 삶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의식하는 삶. 그렇다면 삶을 의식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 생명에 해당한다. 의식은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때부터 진화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각 생명체는 하위 생명체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의식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둘로 나뉜다.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의식을 회피하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은 가령 이렇다.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지. 하지만 그 일은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아. 회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는 조짐을 보이는 건 나도 알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뭐.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거의 없어서 아이들도 나도 힘들다는 건 알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어떻게든 변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맞는데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술을 끊을 수 있어. 그런데 식습관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 하지만 이 말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매일 쓰면서 정작 지금 책임져야 할 것들을 회피하고 있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신은 책임지기와 책임 회피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며 당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스스로 감을 잡아간다고 했다. 생각하기와 생각하지 않기, 책임지기와 책임 회피, 행동하기와 행동하지 않기. 당신은 여기서 대체로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며 당신 자신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지적 능력이 다르다. 이건 팩트다. 그런데 또 하나의 팩트는 사실 지능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능 수준은 생각하며 사는 삶에 전혀 정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지닌 능력이 어떤 것이든 간에 자신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삶의 목표를 알고자 하며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삶의 태도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를테면 내 자녀, 내 부모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제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 허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질질 끌면서 계속 그 상황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그 모습은 의식적으로 사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런 행태가 바로 책임 회피이고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가하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나만이 나라는 존재와 나의 행복을 책임진다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명확하고 좋은 방향을 찾아가겠다는 바로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 문제를 막 해결해 준다거나 어려운 삶의 결정을 나 대신 내려줄 거라는 환상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큰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순간에 존재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자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당신이 만약 지금 고객의 불만을 듣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은 그 경험 속에 존재한다. 만약 아이와 놀고 있다면 바로 그 경험 속에 당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되
이 순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이 균형이야말로 사람 능력을 가장 풍부한 상태로 이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세운 목표와 계획에서 자신이 결국 도달할 곳이 어디인지,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인생 말아먹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바로 이 행동이 목표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알고 또 더 알고자 한다. 그리하여 필요할 경우 방향을 조정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주변 반응을 탐색한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실수를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이 사람은 사실, 해석, 감정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상대가 찡그리는 표정을 봤다고 치자. 그걸 본 당신은 상대가 화가 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상처를 받거나 방어적이 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당신의 그 해석은 정확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당신이 반응하여 느낀 그 감정은 적절할 수도 있고 부적절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막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바로 이 점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그 감정이 현실이라고 여기기 쉬우며 그로 인한 엄청난 재앙에 빠질 수 있다. 의식적인 인생을 살려면 바로 이런 차이에 섬세해야 한다. 당신이 지각한 것과 당신이 어떤 뜻이라고 해석한 것,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감정, 이 세 가지는 그냥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 셋을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이라는 사람의 감정, 정신, 온몸이 현실에 희생되어 너덜너덜해진다. 자, 이런 모든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당신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목적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을 한번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성취하려는 건 무엇인가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 노력, 그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그걸 이미 이룬 사람으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고 계신가요? 방향이나 전략, 실천 방법을 조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그 목적과 목표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맞나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을 들으며 이미 느끼셨겠지만요.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삶이란 곧 고도로 의식적인 삶을 뜻합니다. 네, 인간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능력을 습득하잖아요.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신뢰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라도, 아주 작게라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취가 곧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과 능력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고 해내는 그 모든 일에는 자존감이라는 걸 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잠재력이 항상 숨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는 행동을 해야겠죠. 뭘로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구체적인 목표들로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기어코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 목표들로 말입니다. 단지 최선을 다한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너무 모호하잖아요. 목적은 다소 추상적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목표만큼은 정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4번 30분씩 러닝하기, 연말까지 정확한 액수 얼마를 벌기, 이렇게 말이죠. 저자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의 경제력으로는 가질 수 없지만 분명히 나의 삶의 방식을 개선해줄 무언가를 바란 적이 있었다. 그걸 손에 넣자면 큰 지출이 필요했는데 나는 그 비용을 확보할 방법을 찾는 일에 몇 년 동안이나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다 어느 날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 신선한 생각에 대한 행동은 지지부진하던 나를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었다. 나는 자극적이고 도전적이며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나아갔다. 시간은 좀 더 걸렸으나 기어코 바라던 만큼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실행하기 이미 몇 년 전에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이었다. 미루기만 하는 내 습관을
스스로 한심하다고 느끼고 그냥 행동했더라면, 몇 주 내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아마 훨씬 일찍 답을 찾았을 것이다. 이 일을 실행한 후 나는 전보다 행복해진 것은 물론이고 자존감 역시 향상되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일을 생각해내고 실제로 벌일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미루는 습관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야 마땅한가? 이건 사실 뻔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뻔한 질문 하나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후순위의 것들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편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거랑 모순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면목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역시 작아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가 습관이 되면요, 자신을 덜 믿게 되고 결국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요, 자존감이라는 건 찾아볼 수조차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고요. 네, 결국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는 건요, 뭐 말이 어렵지 여러분의 그 신념을 실제로 실현하는 거예요. 이 신념은요, 감정과 행동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믿는 것, 여러분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 말,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모든 감정, 모든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으로라도 한 그 말, 그걸 지키는 겁니다. 어두움은 어둠을, 빛은 빛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이라면요, 정말 자연스럽게 생기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이에게 호감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이성 간의 관계에서 사람은 정반대 성향의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이 한 명은 엄청 높고 한 명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이 풍요로운 내면 세계의 감각을, 그걸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막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더 강하게 느껴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어떨까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을 증명하는데 매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를 망각하게 됩니다. 음식에 비유하자면 자존감은 물보다는 칼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막 생명에 지장이 오거나 죽진 않죠. 그런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말 여러 가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무조건 경험해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열정적인 사람을 보면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든 가까운 지인이든 그 사람이 자존감 높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면 불안해하고 화내거나 상대방의 성장을 막 방해합니다. 물론 말로는 내가 진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나니까 이런 말 너한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표현은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부디 눈치채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그 가치를 실현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끝없이 증명만 하면서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아요. 증명하는 딱 그 순간, 그때부터 얼마간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제 날 무시하지 마. 별것도 아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깨가 막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심하면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뭐가 찾아올까? 공허함. 이게 확 밀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지죠.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5년, 10년이 가고 경제력이나 내 상황은 딱히 나아질 기미도 없고 정해져 있는 좌절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여러분은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강할 겁니다. 어려운 그 길을 통과해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고요. 반대라면 결과도 정확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 어느 쪽이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이 둘 중 하나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생각 그리고 행동을 해보실 생각인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